선생님, 저도 아직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 걸까요? 68세 여성 환자분께서 문득 제게 꺼낸 이 한마디는 그날 제 진료실의 공기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분의 눈동자 속에는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간절함까지. 그 시선은 제게 묵직한 울림을 안겼고 저는 그 순간 단지 병을 보는 의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껴안아야 할 누군가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 듦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사랑과 성을 지워버리는 걸까요? 정말 늙는다는 건 가슴 뛰는 감정까지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부, 수많은 개인들과 마주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엔 늘 말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점점 모습을 드러내곤 했죠. 그 안에는 외로움, 상실감, 욕망 그리고 묻어버린 자기 존중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서 이해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욕구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늙어도 성욕이 있다. 는 문장을 넘어서 삶의 존엄성, 건강한 관계,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저와 함께 꺼내보려고 합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여기는 누군가의 삶을 다정히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노인의학과 내분비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고요한 속삭임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과 성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없어서 난들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때론 스스로 포기하고 때론 주변 시선이 두려워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마주한 현실을 바탕으로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조금은 솔직하고 때로는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꼭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을 거라고요. 사람은 사춘기를 지나며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은 성과 함께 이어져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성은 오직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탄탄한 몸매, 땀이 흐르는 격렬한 장면들, 화려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모습들만을 떠올리며 노년의 성은 부끄러운 것,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성생활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성생활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 살결의 따뜻함,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그 감정은 젊은 날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생을 관통하는 인간의 본능이자 권리입니다. 성생활과 건강은 마치 물과 공기처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조화로운 성생활은 단순히 일시적인 쾌락을 넘어서 마음의 안정과 기쁨, 신체의 활력까지도 더해주는 힘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피부를 스칠 때 삶은 다시 온기를 되찾습니다. 그 따뜻함은 활력으로 이어지고 부부애로 번지며 때로는 잃었던 사회적 자신감마저 되찾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정말로 노년기에도 성생활이 필요한 걸까요? 저는 단호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년기에도 성생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의학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 부부가 적절하고 조화로운 성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긍정적이다. 맹자 또한 말했죠. 식욕과 색욕은 인간의 본성이다. 먹는 것, 사랑하고 싶고 안기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본능입니다. 노년기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의 성생활은 신체적 정서적 균형을 지키는 데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하고 무리가 없는 성생활은 그 자체로 노년 부부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이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온 시간이 한순간의 스킨십 속에서도 느껴지는 깊은 연결의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랫동안 외면하거나 묻어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성생활이 점차 줄어들고 결국 완전히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아무리 머리로는 욕구를 억제하려 해도 신체는 정직합니다. 생리적 반응은 결코 쉽게 통제되지 않죠. 쌓여 해소되지 못한 성적 욕구는 불만족으로 변하고 그 감정은 어느 순간 짜증과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 시절만큼 강렬하진 않더라도 노년 남성 역시 분명히 성적 충동을 느끼는 시점이 있으며 그것은 결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성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성적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건조함, 통증,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공허함이나 감정 기복, 심한 경우 우울감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관계에서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일수록 이런 단절된 시간은 더욱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여파는 피부 트러블, 안색 변화 등 겉으로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며 문득 나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가라는 슬픈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갱년기를 지난 여성들은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가슴의 볼륨이 줄어들고 몸의 변화를 점점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이 시기엔 성적 수용도가 낮아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오랜 금욕 이후 더 강렬한 욕구가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간과합니다. 성생활이 단절된 시간이 길어지면 생식기 주변의 혈류와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전립선 비대, 전립선염, 유선 질환과 같은 남녀 모두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서의 빈 공간은 결국 신체의 불균형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을 나누지 못한 시간만큼 몸도 마음도 점점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장기간 성적 자극이 없으면 유방과 생식기관의 혈류가 지속적으로 몰리고 잘 해소되지 않아 유방 통증, 유선 증식, 심지어는 유방암과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성생활은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삶을 조절하고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성생활은 기분을 좋게 하고 무엇보다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인의 성생활은 단순한 성교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 친밀감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조용히 속삭이거나 부드럽게 쓰다듬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눈빛을 통해 감정을 나누는 것까지도 모두 성적인 소통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소통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더 깊게 만들고 감정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서로 간의 감정을 나누고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든 행위는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성행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중심의 성적 교감은
부부에게 깊은 유대감과 심리적인 안정을 선사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지지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이러한 교감은 성심리적 만족감을 높이고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회복하게 하며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년기의 성생활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임상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효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 남성에게 있어 성생활의 이점. 1. 성생활은 장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성생활을 가진 후에 남성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만족감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정서적 안정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2. 성생활은 남성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제가 진료한 노년 부부 중 성생활이 원만한 경우 배우자가 산부인과 질환을 겪는 빈도가 낮았습니다. 이는 남성의 정액 속에 존재하는 강력한 항균 물질, 즉 세멘타민 C면 플라즈만이라 불리는 물질이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성생활은 자존감을 높입니다. 적절한 성생활은 노년 남성의 생명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노년 여성에게 있어 성생활의 이점. 1.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듭니다. 성적 자극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통증 수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긴장 완화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전 단계 여성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됩니다. 3. 체중 조절과 항노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해외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은 일반 운동보다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 연구팀이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10년은 젊어 보이는 외모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여성의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기억력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한 연구팀은 성생활이 활발한 노인과 독거 노인을 비교한 결과 전자의 경우 에너지가 높고 기억력도 우수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미국 윌크스 대학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성생활을 유지한 사람들의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높아졌고 이는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생활은 단순한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권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년기의 성기능 유지와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주의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노년기의 성생활, 이런 점은 꼭 주의하세요. 1. 심리적 건강 유지가 중요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나친 긴장이나 불안은 성적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마음의 안정부터 챙겨야 합니다. 2. 생리적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짜고 위장 기능이나 장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 상대방의 감정을 놓치지 마세요.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감정 교류의 연장선입니다.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이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성생활은 한 번의 큰 자극보다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교감이 중요합니다. 한동안 관계가 없다가 갑자기 재개할 경우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가능한 한 규칙적인 성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성생활이 단절되면 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 자체가 사라질 수 있고, 이후 다시 성생활을 재개하고 싶어도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생활 전 준비도 중요합니다. 5. 충분한 전이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충분한 애무와 감정적 준비가 핵심입니다. 성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상호 간의 애정 표현을 충분히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체 반응이 자연스럽게 유도되고 성적 욕구도 긍정적으로 자극됩니다. 6. 체위는 편안함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나 근력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한 체위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측면 체위나 여성 상위 체위는 부담을 줄이고 편안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신체 조건에 맞춘 체위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7. 환경도 신경 써야 합니다. 성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온도, 습도, 사생활 보장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과 창문의 구조, 외부 소음 차단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이 좋습니다. 8. 적당한 빈도와 강도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생활은 마치 단거리 달리기처럼 심박수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과도한 흥분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생활은 무리하지 않고 즐겁고 편안해야 진정한 만족감을 줍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성관계는 오히려 피로와 신체적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빈도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년기에도 성생활은 충분히 필요하며 부부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신체 건강, 정서적 안정, 부부간 친밀감 회복 등 삶의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과 상담하면서 항상 마주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나이 든 여성도 아직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어떤 의학적 조언보다 따뜻한 공감과 진심 어린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합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고 향수를 뿌리는 일.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아끼고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내면의 욕구이기도 하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이 멋을 부리는 건 남성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냐. 고요. 하지만 제 생각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성의 꾸밈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가끔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본능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여자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 앞에서 더욱 아름다워진다. 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성의 나이에 따른 매력과 감정의 변화, 그리고 중년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또 다른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요. 예전에는 저도 예뻤고 사랑도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나이 든 사람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매력은 단지 젊고 예쁜 시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각 시기마다 여성은 전혀 다른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먼저 20대 여성은 누가 봐도 가장 싱그럽고 순수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아직 사회에 진출하기 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거나 막 사회를 접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에 대해 갖는 마음도 순수하고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어딘가에서 내 운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이유에서 시작되죠.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남자가 멋져 보여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 호감이 생겨서, 그런 단순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첫사랑의 떨림은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투명합니다. 그들은 마치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생기와 활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맑고 윤기 있는 피부, 자연스러운 몸짓과 눈빛, 호기심 어린 말투 하나하나에서 삶에 대한 설렘이 느껴지죠. 그래서일까요? 이 시기의 여성들은 젊은 남성은 물론이고 중년 남성에게도 어느새 시선을 끌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청춘의 향기와 생명력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감탄하는 나이대는 바로 40대 여성입니다. 이 나이의 여성들은 이미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거쳐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의 무게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 시기의 여성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고 있는 주체적 존재로 거듭나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록 20대만큼 눈부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안정과 믿고 세련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이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만난 40대 여성 환자분들 중 혼자서도 삶을 잘 꾸려가며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어서 혼자 있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면의 단단함이야말로 누군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합니다. 자기 삶을 정리할 줄 알고 여유로우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성은 자신감이 느껴지고 쉽게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요.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50대 이후 여성들의 매력과 인생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40대 여성의 매력은 단순한 외모가 아닌 품위 있는 태도, 깊이 있는 사고력, 그리고 고급스러운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남성들 눈에는 단연코 매력적이고 내면이 풍부한 완성형 여성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성숙한 섹시함까지 더해진다면 그 자체로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물론 이 섹시함이란 외적인 것이 아닌 삶의 경험과 자신감에서 비롯된 여유로운 매력을 의미합니다. 이 나이의 여성들은 더 이상 유치하거나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기보다는 현실 속의 사랑을 알고 더 깊이 공감하고 감싸 안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들은 교양을 갖추었고 삶의 경험을 통해 남자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며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모성적 따뜻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여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조급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롭고 단단한 태도를 유지할 줄 알지요. 삶은 늘 변화하고 언젠가 젊음은 지나가며 더 아름다운 누군가와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매력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것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깊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나이, 50대 이후의 여성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세월은 미인을 이기지 못한다. 고요. 저는 임상에서 정말 많은 50대 여성들을 만나며 느낍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성숙함과 지성미가 어우러진 조용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20대의 화려함도 40대의 단단함도 아닌 이제는 인생 전체가 녹아든 잔잔한 향기 같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녀들은 오랜 세월을 걸으며 사람 사이의 온도차, 삶의 무게, 외로움과 사랑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그녀들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원망은 흘려보내고 아름다움은 마음에 담아 한층 더 여유롭고 관조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녀들은 잘 꾸민 외모가 아닌
잘 가꾼 마음에서 풍겨나오는 진짜 매력을 지녔습니다. 절제된 태도, 온화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아끼는 방식에서 깊은 존경심과 매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삶을 섬세하게 바라보고 작은 꽃 한 송이, 하늘의 구름, 강가의 물살 같은 자연의 모든 것에서 감동을 느낄 줄 아는 감성의 깊이도 이 나이대 여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녀들의 눈빛에는 경험이, 그녀들의 미소에는 여유가, 그녀들의 말 한마디에는 인생 전체가 녹아 있습니다. 50년을 넘긴 세월. 그 모든 풍파와 따뜻함을 견디고 피어난 한 송이 여성의 꽃. 그 꽃은 누군가를 놀라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답게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히 피어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나이에 따라 다른 빛을 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식, 품격, 감성,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여성은 자신만의 가장 깊고 강한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여성들처럼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다른 빛으로 피어납니다. 청춘의 순수함, 중년의 단단함, 그리고 50 이후의 지혜와 여유까지. 삶의 모든 시기는 소중하고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은 그런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그 따뜻한 순간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해줍니다. 저 역시 많은 환자들과 시간을 함께하며 느낍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짧은 이야기가 바쁜 일상 속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 작은 용기,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입니다. 당신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